사기로 평생을 살아온 장영자 씨 얘기입니다. 담당 변호인에게까지도 사기를 치려다가 실패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사선 변호인들은 모두 사임하고 이제 국선 변호인이 변호를 대신하고 있다고 합니다. 당시에 7천억 원대 어음 사기, 50대 아주 최대의 사기 사건이었는데요. 특히 전두환 처삼촌의 처제였고 하루 생활비만 1,000만 원, 보유하고 있는 골동품이 100억 원 이상 나가는 그런 걸로 화제를 모았던 장영자 씨가 사기 혐의로 3번째 구속이 되고 이제 또 4번째까지 구속이 됐습니다. 그런데 변호인에게 검찰에 맡겨둔 내 어음이 140억짜리가 있는데 이걸로 수임료를 드리겠다라고 사기를 치려다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지면서 그 변호사가 또 사임을 했다고 합니다. 140억 원대 어음이 있다고 했지만 이게 가짜로 드러났고요. 경제 사정이 매우 어려운 걸로 알고 있다. 골동품도 어디 필리핀 대통령인가? 그쪽에서 이렇게 어디요? 맞아요. 장제스 총통한테 뭐 받았다 하는 그런 골동품인데 감정해 보니까 그것도 가짜였다는 거고요. 황장수 소장님. 예. 아무리 그렇다고 변호사에게까지 이렇게 사기를 또 치려고 할까요? 제가 볼 때 변호사분도 예. 이 장영자가 그래도 이런 값이 있는데 예. 뭔가 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나는 했습니다. 있겠지. 사기가 이렇게 이루어질 때는요. 예. 첫째는 그럴싸한 개연성이 있어야 되고 영 아닌 일로 사기를 치지는 못합니다. 예. 그러니까 변호사는 상당한 법률적 지식과 사회적 지식이 레벨이 있는 사람인데 거기에다 사기를 치려 했으면 변호사도 한때 속아 넘어갈 만한 개연성이 있었고요. 또 장영자라는 이런 값이 있었고 예. 또 그 이런 값에 대한 과시 130만 원짜리 하루에 호텔에서 오래 살았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그것도 사기친 돈일 건데 결국은 변호사는 그런 걸 보면서 저 사람이 망해도 뭔가 또 자기 남편한테 물려받은 거나 또 뭔가 감춰놓은 재산들이 있을 거라 생각하고 그 욕망 때문에 예. 이 사건에 말려들은 거죠. 그래서 이 변호사들 중에 저런 식으로 사기 사건에 말려들었다가 가끔 그 변호사도 또 법적인 처벌이 되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예. 김한규 변호사님도 그런 사례 혹시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마 한 10년 이상 그 경력이 있는 변호사들 같은 경우는 예. 이제 의뢰인과 이제 신뢰가 좀 어긋나서 사임하는 경우가 다 한두 번 이상은 있을 겁니다. 네. 저 같은 경우도 있었고요. 사실 변호인과의 형사사건에서 특히 변호인과의 신뢰가 상실된다는 건 뭐냐면 특히 이제 구속사건이라든가 이 재판에 넘겨진 이 피고인 같은 경우는 그 가족한테도 말할 수 없는 거를 변호사한테는 다 얘기를 하거든요. 예. 사실은. 물론 당연히 변호사는 비밀 유지 의무가 있으니까 다 얘기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호인이 이거 사임계를 낸다는 거는 변호사조차도 야, 나 이 사람을 더 이상 못 믿겠다. 이거거든요, 사실은. 그러면은 나를 속이고 있다는 느낌을 듣는 거예요, 예. 변호사도. 그러면 변호사가 모든 신뢰가 상실되고 특히 지금 장영자 씨 사건 같은 경우도 이 사선 변호사들이 지금 뭐 여러 명 사임했다고 언론에 보도가 났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지금 이분이 워낙 고령자시니까 이제 국선 변호인이 선임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재판이 진행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변호인과의 어떤 이 신뢰 상실되다 보면은 세상에 더 이상은 이제 신뢰를 쌓을 수 있는 믿을 수 있는 사람은 더 이상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김성환 평론가님. 네. 그나마 그동안 남편 고 이철희 씨의 수행비서가 장영자 씨를 좀 챙겨왔다고 하던데 최근에는 이 수행비서도 떠났다고 그래요? 뭐 지금 아무것도 남은 게 없고 뭐 예. 재산도 없고 또 사기 사건이 6번이나 휘말려서 구속이 되고 그래서 좀 남은 게 없는 상태인데 그런데도 사기를 치는 거 보면 참 신기해요. 계속 사기를 치고 있는데 저는 왜 이런 얘기가 그럴듯하게 들렸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지난번에 보물선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그럴싸한 스토리가 있고 예. 그리고 바다 밑에 깊숙한 데 가라앉아 있으니까 거기에 오징어가 있는지 아니면 황금이 있는지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누군가는 거기에 뭔가 있을 거라고 하는 믿음 같은 게 생겨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장영자 씨 정도면은 한 CD 140억 원 정도어치는 어디다가 더 쓸 것 같다. 7천억 원 정도도 사기치는 사람인데 예. 그런 믿음 같은 거를 사람들이 화려한 언변으로 장영자 씨가 얘기하면은 잘 넘어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기 사건을 계속 예. 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좀 잘못되거나 허황된 신화가 계속 남아 있으면서 장영자 씨가 이렇게
계속 사기를 치면서 주변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예. 지금까지 왔던 힘이 됐던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을 합니다. 정웅과 위원님, 오늘 어떤 기자가 쓴 칼럼을 읽어보니까 하여튼지 정말 달변이더라. 그렇죠. 그렇게 썼더라고요. 과거 저 20년 전에 만난 그 예. 기자 쓴 클럼 저도 봤는데 예. 장영자 씨는 1976년이죠. 33살에 그때 사기 혐의가 됐는데 참 40여 년간 너무 일관된 삶을 산다. 그 칼럼에 나왔습니다만 평생을 정말 돈만 쫓는 그런 예. 인생, 이른바 이제 배금주의를 지적했던데 저도 비슷한 생각입니다. 어떻게 저렇게 인생을 저렇게 일관되게 허황되게 살 수 있을까? 일관성 파란만장. 네. 그 참 그런 측면에서 보면 좀 안타깝기도 하고 21세기의 한쪽의 어떤 단면을 보여주는 것 같아서 더 좀 슬픈 면이 있습니다. 정기남 교수님 예. 뭐라고 쓰셨나요? 저는 이 장영자 씨가 74세예요, 지금. 그렇죠. 근데 예. 29년을 수영 생활했어요. 네. 29년의 감옥 생활에도 지워지지 않는 이 사기 DNA라는 걸 보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 장영자 씨가 이제 뭐랄까 좀 그동안 알려진 거 모르겠어요. 지금 법원에 이런 얘기가 있는지 우리 변호사들께 여쭤보고 싶은데 법원 예. 재판부를 속이려면 변호사를 속일 수 있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있대요. 그런 얘기가 맞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자기를 변호해주는 변호사까지 속일 수 있는 어떤 그런 정말 어떤 무모함이랄까 예. 숨길 수 없는 어떤 그런 사기 DNA가 저는 확인된 거라고 보여지고요. 앞서도 얘기 있었습니다만 어찌 보면 그 2015년도에 출소해서 다시 지금 또 기소가 됐습니다만 자기의 어떤 그 생활을 챙겨주던 전 남편의 수행비서죠. 수행비서마저도 에게마저 사기를 치려고 하다가 그 그래서 수행비서도 떠났나요? 결국 떠났다. 오. 뭐 이런 언론 보도까지 있는 걸 보면 예. 정말 좀 안타깝기도 하고 좀 답이 없는 분이다. 그야말로 저 누구 이런 말대로 생각이 숨 듭니다. 쉬는 것만 빼고는 다 사기다. 그렇습니다. 서정욱 변호사 말씀까지 듣고 다음 이슈로 저는 이게 넘어가겠습니다. 저 장영자를 수사한 이게 유명한 검사들이 많습니다. 예. 예를 들어 이게 박주설 의원 그렇죠. 이런 분들도 이게 수사했잖아요. 예. 근데 그분 말씀이 저분이 이게 머리가 정말 비상한데 저 머리를 이게 사기 말고 다른 데 썼으면 국가에 큰일 했을 텐데 네. 사기만 썼다는 건데 저도 이게 비슷한 일을 한번 당한 적이 있는데 예. 제 의뢰도 22년을 사기로 살았는데 예. 10억짜리 이게 위조 CD를 하나 주면서 이걸 이게 돈으로 바꿔서 변호사비로 한 1억 쓰시고 그다음에 2, 3억을 합의금으로 해가 합의하시고 남은 돈을 이게 자기 가족한테 달라고 하길래 저는 이게 진짜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면 그게 위조된 거예요. 아하. 근데 이게 사기가 일단 이게 보통 장영자 정도 변호하려면 변호사비가 한 1, 2억을 하겠죠. 예. 근데 이걸 줄 능력이 없으니까 있으니까 변호를 물어내달라. 이렇게 변호사를 사기치는 거고요. 예. 두 번째는 이게 의뢰인을 피해자들 만나서 야 나도 이게 가지고 받으니까 피해자들도 이게 을 믿고 합의서부터 좀 써달라. 이러면 이게 형량도 확 줄잖아요. 이렇게 사기를 칠 수도 있는 거고. 또 이게 운 좋게 사기가 성공하면 우리 그 금액 차익도 챙길 수 있고. 이런 게 일거삼덕 이런 것 때문에 이게 사기를 치는데 이번 건은 좀 이게 검찰의 의미 있다는 건 좀 허술한 거죠. 장영자 씨 사기 얘기를 불과 얼마 전에 한 것 같은데 또 사기 얘기가 나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장영자 씨 사기 얘기가 뉴스가 되지 않았으면 합니다.